둘째가 소득공제 받고 형한테 밥을 한번 사줄 수 있는데 내가 받고 내가 살게.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. 가정 모임의 계기로. 예, 가족 화합의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예. 어쨌든 부모님께 더 이렇게 효도하면 되니까. 네. 이거는 제가 스스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. 왜냐하면 저에게도 해당되니까. 네. 그러니까 전체 가족으로 보면, 가족으로 또는 형제로 보면, 그렇죠. 그게 더 유리하다. 예.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또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도 네. 있어요? 이거는 제가 스스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. 왜냐하면 저에게도 해당되니까. 네. 부양가족의 조금 등재를 좀 이렇게 변경하면 조금 더 소득공제 혜택을 좀 크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양가족 등재. 예. 부양가족 등재라고 하면 뭐 바뀔 게 뭐가 있나 그러게요. 싶을 수 있잖아요. 가족이 바뀌지 않는데. 예, 가족이 바뀌진 않잖아요. 근데 이제 핵심은 결국은 부모님을 어떤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느냐가 핵심인 거예요. 결국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거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거나라고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이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 좀 이렇게 비교해도 되나? 예를 들면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자녀하고 두 번째 자녀하고 소득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럴 수 있죠. 그래도 첫째가 좀 소득이 많다. 아닌가? 둘째가 많을 수도 있겠다고. 네. 원래는 첫째한테 이제 부모님이 둘째에게 후하시. 인적 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둘째가 소득이 더 높은 거죠. 그러면 사실은 첫째가 부모님을 인적 공제 대상에 넣어서 소득 공제 받는 것보다 둘째가 받아서 차라리 그 차익을 좀 나눠 갖든. 그러니까 전체 가족으로 보면, 가족으로 또는 형제로 보면, 그렇죠. 그게 더 유리하다. 예, 그래서 둘째가 소득 공제 받고 형한테 밥을 한번 사줄 수 있는. 네. 예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. 참고로 그 인적 공제가 1인당 150만 원씩 됩니다. 그리고 인적 공제 대상은 그 이제 부양가족인데 부양가족은 꼭 내가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않아도 돼요.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부양가족이 어떤 개념을 보니까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또는 60세 이상 60세 이상. 예. 네. 그리고 직계, 존속, 비속, 네. 그다음에 형제, 자매까지 포함이 됩니다. 형제 자매. 그런데 소득 조건이 있잖아요. 예, 소득이 없어야 되겠죠. 그래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실상 거의 예, 없는. 혹시 또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부양 가족의 이제 개념에 맞는 거고요. 네. 이제 이런 분들을 이 인적 공제 대상으로 삼으면 한 분당 150만 원 정도의 소득 공제 혜택이 발생한다는 거고. 네.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만 70세 이상 되신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또 100만 원을 또 공제를 해줘요.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소득공제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요. 예. 어쨌든 부모님께 더 이렇게 효도하면 되니까. 네. 그래서 만약에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아버님, 어머님 150만 원, 150만 원에 300만 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세표준에서 그만큼이 그렇죠. 줄어들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과세표준상에서 가장 높은 상위 과세율이 45%거든요. 무려. 네. 과세율이 45%. 과세율이. 오, 많네요. 그러니까 진짜.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소득이 엄청 많으신 분이 만약에 이제 상위 이렇게 과세율 구간에 해당이 되는 네네. 분이라면 자녀라면은 그러면 훨씬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좀 형제분들끼리 이제 이참에 좀 연봉도 한번 오픈하시고 예, 이렇게 좀 협의해 가시면서 잘 얘기 안 할 테지만 그래서 그냥 심증적으로 내가 조금 소득이 좀 되니까 이제 내가 받고 내가 살게. 밥 한번 살게. 네. 가족 모임 때 밥 한번 살게.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. 가정 모임의 계기로. 예, 네. 가족 화합의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런 경우. 배우자도 똑같습니다. 같이. 예, 예. 뭐 당연히 배우자의 부모님도 해당이 됩니다. 배우자 부모님까지도 네, 네. 해당이 돼요. 네. 그리고 기부금 이건 또 뭐예요? 기부금 신청 가능.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저의 예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얘기가 됐는데 원래는 저희 형님이 저희 어머님의 그 소득 인적 공제를 받고 계셨는데 이제 저희 형님께서 은퇴를 하셨어요. 네.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죠. 이제 저한테 이제 넘어왔거든요.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어머니께서 나름 또 기부를 많이 기부하시니까 그 어머니가 내신 기부금도 제가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으니까 저의 소득 공제로 이렇게
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럴 경우 만약에 형님이 은퇴를 하셔서 소득이 아예 없다. 네. 그러면은 그 형님도 인적공제를 부장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우리 형님도 이제 자녀들이 있을 테니까. 또 그 자녀분들한테. 그렇죠. 제가 거기까지 제가 욕심을 낼 수는 없고. 네. 더 소득이 많으시면 또. 아니, 알겠습니다.